네, 안녕하세요. 최천석입니다. 자, 오늘 엔캠 영상을 또 찍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잘 이어가고 있어요. 어제 얘기했던 27만원 구간을 일단은 좀 정확하게 지켜주고 나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일단 중요한 구간, 그때 말씀드렸죠? 27만원. 이 구간. 오늘 한 500원 깨졌어요. 일봉 보면은 단기적으로 내려갔다가 500원 차이로 깨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일단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구간은 뭐라고요? 현 구간에서 횡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빠지는 그림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자리 중요한 자리고요. 제가 봤을 때 현 구간에서 가장 마지막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27만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습 잘 보여줬는데, 앞으로 이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야지 좋은 거겠지만, 저는 일단 이 구간에서 횡보만 좀 해주더라도 베스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잘 봐봐요. 왜 횡보해주는 게 중요한지 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횡보하는 게 왜 좋은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앞에 구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30만원 구간 위로 물려있는 사람들 분명히 많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손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계속. 추가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손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27만원 구간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과, 그죠? 손절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매수하는 사람의 힘겨루기가 결과적으로 힘의 균형을 잃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횡보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앞으로 어떠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힘의 균형이 이룬 자리에서는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밑으로 빠지고요. 좋은 이슈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위로 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뭐예요? 십자도지잖아요. 십자도지. 힘의 균형. 상승과 하락의 힘의 균형이 이어지는 구간, 십자도지. 이런 구간이 뭐예요? 옆으로 횡보해주는 구간이 십자도지랑 마찬가지인 구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횡보해준 상태에서 호재가 나오면 위로 튈 것이고, 악재가 나면 밑으로 빠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뭐냐면은 일단 횡보해준다는 기준에서 MSCI 편입에 성공한다라고 나왔을 때 뭐다? 이슈. 호재죠. 호재.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다. 횡보만 해줘도. 만약에 MSCI에 편입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하락 후 어떻게? 하락 후 저는 꼬리 달고 올라온다 봅니다. 그러니까 밑꼬리단 봉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투매 물량 받았다가 끌어올리고 8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지금 차라리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 좋죠. 근데 안 올라가도 옆으로 기어주기만 하더라도 보다 베스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자리를 지켜가면서 옆으로만 돌려줘도 머리를 들고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적으로 12세력, 이 12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12 물량 자체가 좀 있잖아요. 기업 분석을 보면은 여기 12 물량 볼 수 있죠. 자, 여기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12 물량 쫙 나와 있어요. 야, 요 물량은 이제 나왔고요. 요거는 빼고 밑에 것만 보시면 돼요. 몇 주 있어요? 몇 주? 자, 총 270만 주 정도 있습니다. 270만 주 있고, 여기에다가 신주인 부사채 30만 주 하면 거의 300만 주. 12 플러스 BW 물량이 300만 주 남았다. 자, 300만 주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현 기준으로 따지면 30만 원으로 따졌을 때 얼마요? 9천억이에요. 9천억. 엄청나게 큰 물량이 있다라는 건데,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신성 ST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신성 ST. 자, 이 종목 제가 천천히 뜯어 드릴 건데, 제가 이 당시에 신성 ST 이 구간에서 이 2만원, 2만 5천원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신성 ST가 보혜수 물량 4,900원짜리가 나온다. 자, 몇 배예요? 5배다. 5배. 엄청난 수익 구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밑으로 빼지 않고 위로 올려서 팔 거라는 그러한 논리를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유통 주식이 340만 주인데 여기서 110만 주가 나옵니다. 주당 4,900원짜리가. 지금 주가 얼마요? 25,000원이다. 그럼 누가 봐도, 우리 상식적으로 봐더라도 어때요? 상식 보더라도, 야, 주가가 25,000원이고 340만 중에 110만 주의 보유수가 풀린다? 주가 4,900원이다? 무조건 빠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110만 주의 4,900원을 들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물량을 시장에 던진다? 그러면은 주가 급락을 하겠죠, 당연히. 급락을 왜 유통 주식 3분의 1이 터져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주당 얼마? 4,900원인데. 급락 나오겠죠? 뉴스 나오겠죠, 뭐? 4,900원짜리 오보행 이슈로 주가 급락. 누가 신성 LT를 살까요? 아무도 안 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4,900원짜리가 있다라는 걸 묻어버리기 위해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75,000원까지 갔잖아. 4,900원짜리가. 몇 배요? 15배. 그러고 뉴스 나왔어요? 뉴스 나왔어요? 얘네 4,900원이라고? 15배 수익 받다가 나왔어요?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4,900원짜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맞다 밑으로 빠졌으면 4,900원짜리 때문에 빠졌다고, 그죠? 빠졌다고 하겠죠. 근데 올랐잖아. 4,900원짜리 때문에 올랐다고 얘기해야 뉴스가 말이 맞아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뺐을 때 뉴스가 나오면서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바에는 올려서 거래량 터트려 털어먹는다. 핵심적인 부분이다. 자, 이거 제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신성 ST의 뭐요? 투자 설명서입니다. 자, 여기 보유소 물량을 볼게요. 자, 보유소 물량 주요 주주에서 유통제한 물량이죠. 보유수를 보면은 상장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의 보유수 걸려 있습니다. 얼마요? 110만 주입니다. 보이시죠? 110만 주 누구요? K 클래스 B 클라우드 신기술 조합 제1호. 그죠? 몇 주? 110만 주. 자, 보세요. 상장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상장 언제 했어요? 상장. 자, 눈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눈으로. 상장을 10월 19일에 했다. 그럼 언제 풀리는 거요? 12월 19일에 풀리는 거. 이때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그죠? 지금 주가 얼마요? 25,000원이죠. 이게 평단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 보세요. 자, 우리 뉴스 검색만 나와요. 신성 ST IPO 시동 걸었다. FI 엑시트 기회라 나와 있는데 여기 쳐볼게요. 여기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 K 클라우드 이것만 쳐 나오겠죠? K 클라우드 지금 나오죠? 뭐라 나와요? 재무적 투자자인 FI K 클라이비스 인베스트먼트 역시 약 5년 만에 투자금 회수의 기회를 잡았다. K 클래스 B는 2019년 자, 신기술조 제1호로 신성 ST 전환 상환 우선주 32,000주 약 100억 원 주당 31만 취득했고 보통주 전환 등 사전 정지 작업을 거쳐 보유 주식은 170만 주로 늘어났고 실익 단가는 약 5,857원 4,900원이 아니고 5,900원이었네요. 그죠? 5,900원 5,900원이었다. 그죠? 자, 보유 주식 중 56만 주를 상장 첫날에도 매도할 수 있다. 잔여 주식 113만 주는 오버행, 잠재적 매도 물량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의 수가 2개월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당 평당 얼마? 4,900원이 아니고 5,900원이었네요. 그죠? 뭐 5,900원, 4,900원이나 그죠? 자, 물량이 113만 주가 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얼마인데? 340만 주인데. 3분의 1 쏟아졌는데 불과 주가 어떻게 했다? 올랐다. 이게 누가 올렸을까요? 누가 올렸을까요? 누가 올렸을까요? 그죠? 이 보호예술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몇 배예요? 6,000원에서 12배네요. 12.5배를 먹었겠죠. 최고가에선 팔 수 없었으니까. 뭐 한 4만원대? 5만원대만 팔았다고 하더라도 몇 배? 8배 수익을 거뒀다. 이게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력들이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도 전환사채 물량이 남았다. FI들이 투자했고 이런 FI들이 엑시트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할 것이고 이러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간대가 27만원 구간이다. 여기가 무너지면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쌓이고 60일선이 이탈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27만원 구간에서 어떻게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을 때 타점을 다시 잡아갈 거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 구간에서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닥을 잡는 모습에서 개인들을 털어주는 흐름이다. 자, 개인들을 털어주는 흐름이 어떻게 나와요? 자, 지금 구간 계속 옆으로 박스권으로 예를 들어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한다고 합시다. 횡보를 해요. 횡보한다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밑으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털려 개인들 다 털린다. 왜? 내가 봤던 지지 구간이 무너지니까 손절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꼬리 달고 다시 올라오죠. 이게 뭐예요? 앞에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3부분 보면은 다 여기서 다 어설림 봐봐요. 누가 봐도 지지선 어디예요? 지지선? 여기잖아. 여기 22만원 지지선이잖아요. 지지 그죠? 근데 여기 이탈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손절하죠. 여기 이탈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다 손절해버린다. 자,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여기죠. 여기가 이탈하니까 다 손절해버리죠. 손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같이 올라오죠. 개인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를 어떻게 밀어버리면서 여기서 물량을 장악을 해서
올리는 거다. 그죠? 물량장 한번 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딜 보고 있을까요? 마지막이다. 27만원 구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올리기 전에 횡보시키다가 한번 뺐다가 바로 올릴 수 있다. 우린 이 뺐을 때 꼬리 부분 잡을 거예요. 꼬리 부분 잡을 거고, 이런 타점 같은 경우에 나오는 좀 신호가 있죠. 그 신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건 주식하는데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됐을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왜? 모두가 알면은 내 기법이 아니죠. 제가 웬만한 거 다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꼬리 달고 올라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웬만해서는 그냥 타점만 드리고 있어요. 알려드리진 않고. 요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은 텔레그램 방 같은 데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꼭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횡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횡보가 중요해요. 횡보가.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금 엔캠을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횡보해 준다라고 했을 때 21선이 꺾일 거예요. 21선이 꺾일 거고 11선도 꺾일 겁니다. 그럼 21선과 11선이 다 줬을 때 살짝만 올라가면은 5일선도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가 딱 이평선들이 겹쳐 있을 때 위든 아래든 힘이 분출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위로 분출되기 전에 밑으로 눌러주는 페이크가 분명히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영상까지 찍어 드릴 겁니다. 그 주봉으로 봤을 경우에 현 구간에서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 구간에서 일단 놀아주고 있고 상승 후 조정, 상승 후 조정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현 구간 엔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이상은 없다. 왜냐면은 일단 29만원 구간 제가 익절 사인을 좀 드렸고 27만 원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간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 보인다라고 했을 때 계속 관심 가질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때를 대비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에코프로가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는데요. 수급이 순간적으로 일리 이동할 수 있어요. 수급이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엔캠의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 또한 순간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일단 그러니까 엔캠을 찍고 있는데 죄송한데 혹시나 뭐 엔캠을 익절하시거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익절해가지고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 했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에코프로를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큰 뷰에서는 하락이나 이 반등폭이 꽤나 강력하게 반등을 하고 다시 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상승에 한번 강하게 한번 나와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엔캠도 마찬가지로 횡보만 잘 해주고 61선 마지막까지 잘 지켜준다라고 했을 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금양이라는 종목도 항상 우리가 저도 그랬고 마찬가지였고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4,000원부터 4만원 10배 갔잖아. 10배 갔다가 빠졌잖아, 주가가. 그럼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솔직하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또 주가가 귀신같이 올라갔다. 올라갔다 한 번 더 빠졌죠. 한 번 더 61선 빠지고, 금양 같은 경우는 세력선이 어디였어요? 세력선이 111선이었단 말이야. 금양 같은 거. 세력마다 세력선이 틀린데, 금양 같은 경우는 61선을 깨주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61선을 깨주고, 112에서 지지받는 스타일이죠.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 61을 깨주고 112에서 지지받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세력 자체가. 그죠? 세력 자체가 그런 스타일. 112 지지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금양은 112일선이 일단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무너져 있는 상태다. 힘 자체가 봐봐요. 112일선 잠깐 여기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금양은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탈이 발생됐어요.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111선 기준으로 봐봐요. 힘이 강했다가 그죠? 111선은 깨지니까 빠르게 반등. 깨지니까 빠르게 반등. 깨지니까 어떻게? 다시 반등했지만 천천히 반등. 지금 또 깨졌어요. 깨졌어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여기서 단기적으로 힘이 지금 약해지잖아. 상승하는 힘이 강했다가 힘이 점점 약해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뺐다가 올라가는데 힘이 약해지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이탈한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서 빠르게 회복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이건 슈팅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맞고 밀리는 모습 보여주면 힘이 진짜 약해지는 거 역배열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봤을 땐 금양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데 현 구간에서 그러니까 제가 금양을 얘네 깠어요 많이 막 이런 구간에서 금양 고점이다 빠질 수밖에 없다 했는데 또 올랐어. 또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소신껏 말씀드려요. 소신껏. 그래서 제가 지금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금양은 아니다. 저 이거 진짜 여러분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금양은 아니에요. 저는 왜? 왜? 보여주는 게 없어요.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저 실적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 개발하고 있는 거, 공장 짓는 거, 오케이 인정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회사 상장사라면은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상장사입니다. 나중에 실적 나올 거예요라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언제 나올 건데요? 그게 눈으로 보여졌을 때 우리는 뭐 한다? 잡아간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BM 공급기가 잘 나오고 있잖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 단기적으로 요 부분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서 별도 그죠? 별도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낮기는 했지만 연결로 봤을 때 영업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이미 실적을 보여준 상태에서 단발성으로 주가 영업이익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금양이 이런 영업이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영업이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현 구간에서 엔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횡보해주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일본의 혼다, 캐나다에 전기차 신공장 건설한다. 8조 원 규모예요. 굉장히 큰 규모고요. 보시면은 LG 엔솔과 같은 주에서 배터리 어쩌고 나오죠. 좀 읽어볼게요.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인캠의 단기적인 호재로도 작용될 수도 있죠. 자, 보면은 니케이 캐나다 정부와 합의 조만간 발표해서 북미 공장 뭐한다? 공장 짓는다.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배터리 기술이 좋은 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LG 엔솔한테 조달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잠깐 좀 볼게요. 자, 보면은 합의하였으면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2차 전지에 2차 파동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은 자, 현실화되면 혼다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니케이는 혼다의 이번 투자를 놓고 중국에 이어 거대 시장이 북미에서 뒤처진 전기차 판매를 만회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역 공역 창출 이후로 보조금 지원해 혼다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자, 여기 보면은 혼다는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다. 새롭게 건설될 캐나다 전기차 공장은 북미에서 혼다의 두 번째 전기차 공장이 된다. 캐나다 전기차 공장 부지는 기존 공장이 있는 온타리오주 후보지가 거론되고 정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과적으로 북미의 공장 두 곳을 건설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는 거지 배터리를 만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배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 결과적으로 중국 배터리를 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 조달 받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되는 전기차의 최대 1,0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조립, 배터리 조달 지역 제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캐나다 전기차 공장의 건설에 힘을 실었다고 니케이는 덧붙였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오죠 여기서. 자, 북미 조립, 배터리 조달 지역 제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북미 조립 공장, 배터리 조달 누구예요? LG 엔솔이죠. 엔솔과 GM의 합작 법인 거기서 조달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LG 엔솔의 전해액을 조달한 건 누구예요? 엔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다라는 간단한 부분이고 자, 이 기사를 보면은 언제요? LG 에너솔루션 혼다와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 철골공사 돌입했다라고 나와 있고 파우치형 리튬 배터리 생산 미국 혼다 공장 독점 공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LG 엔솔과 합작 공장을 만들었고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혼다 쪽에. 그럼 공장이 대규모 증설했을 때 2차 전지부 단기적으로 2차 파동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인 부분이다. 그럼 여기서 단계적으로 전해액 관련돼서 북미 쪽에서 진출하는 건 누구다? 엔캠이다. 이 부분이 이슈를 받아서 공장이 뜰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뜨는 경우에 어떻게 급등할 수 있겠죠. 내일 에코프로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리는지 안 몰리는지, 주가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엔캠의 주포가 고의적으로 29만 원을 깼을 수 있겠죠. 왜? 어차피 단기적으로 에코프로로 수급이 몰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 하락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낮은 금액에서 어떻게 물량을 받아 먹고 에코프로로 간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때 싼 가격의 물량을 받겠다. 언제처럼? 이때처럼. 뭐 이러한 전략일 수도 있고요. 뭐 세력들의 전략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측만 하는 거지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 2차 전지의 2차 파동이 에코프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혼다가 공장을 짓는 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기대감이 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캠 관련돼서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 한번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걱정되실 건데 일단 27만 원 잘 지켰고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내일 에코프로가 재상장 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빼앗길 수는 있겠죠. 빼앗길 수는 있겠는데 이미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에코프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재상장 된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미리 좀 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익절할 사람들 제가 29만 원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 말고도 미리 좀 나간 물량이 있지 않을까? 에코프로 쪽으로 붙으려고. 그래서 이 물량들이 미리 좀 나왔고 이 물량을 마지막으로 내일 받아서 횡보 구간에서 물량을 받은 후에 올리려고 하는 모습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현 구간에서 매수 타점 새로 잡아갈 거예요. 지금 일단 27만 원 근처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됐을 때 이 매수 신호가 발생되면은 매수할 건데 일단 아직은 좀 아니고요. 조금 더 횡보해주는 모습 확인하고 신규 진입할 거고 매우 타점은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가 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7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 12 물량이 1,700억 정도가 나온다. 엄청난 물량이 결과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엔캠 혹시나 지금 제가 어쨌건 틀렸어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16만 원, 그러니까 나중에 옛날에 추천을 다 마친 거 제외하고 최근에 어제건 틀렸잖아요. 29만 원 지켜줄 것 같다. 하지만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으니 27만 원 구간에서 다시 4점 잡아가자. 결과적으로 깨졌죠. 이거 틀렸어요. 틀렸기 때문에 제가 뭐 자신감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매도에 대한 타점에 관한 부분 제가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주가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정확한 매도 타점 나온 것 같을 때 확실하게 매도 타점 말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전부 다 이 잡아놓고 올라가면 뭐하냐고요.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는데 그죠? 마찬가지예요. 엔캠도 나중에 분명히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매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매도 못하면은 결국 또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매도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처럼 20만원대처럼 매수 타점 잡아볼 거니까 엔캠 매수 타점 필요하신 분들 플러스 주가가 올라간다 했을 때 이 매도에 대한 타점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 설명 드릴 테니까 혹시나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 번호로 010-9201-6329로 간단하게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 부분은 결과적으로 29만 원 제가 어제 엊그저께 12시 15분에 익절상에 나갔죠. 그죠? 20만원 사신 분들, 23만원 사신 분들 일단 익절하고 27만원 기다려보자. 오늘 내려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기다리라고 했어요. 좀 박스권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을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내일 혹시나 빠지게 되면 매수 좀 잡을 거니까 무조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꼭 요거 타점 한번 받아가 보세요. 못 받으신 분들은 엔캠 샵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캠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 일단은 확인해 보니까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여기 중장기 매집반 일단 꽉 차가지고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제가 받을 수 있으면 내일 한 번 더 홍보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좀 대기하실 분들은 꽉 차가지고 지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대기하실 분들은 무료니까 대기 신청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을 드리는 건데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나가고 매수, 매도, 익절, 손절 라인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고 1억 만들기라고 해서 1억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고요. 50%에서 100% 정도 수익률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그리고 일단 꽉 찼으니까 대기하실 분들만 히든 참여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상장이 됩니다. 에코프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에 대응 전략 요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2020년 이후에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빠진 종목도 있고 오르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주가 어떻게 올랐어요. 왜? 주주가치 제거한다고 해서 참고로 계잡주들은 보니까 90% 다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뭐 2천억 미만 1000억 미만 애들은 다 빠졌는데 반대로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1조 이상인 애들은 거의 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관련돼서 이제 재상장 되잖아요. 에코프로 들고 있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요 관련돼서 다시 한번 액면 분할 관련돼서 예상되는 종목과 앞으로 주가 추이 어떻게 올라가고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 필요하신 분들 요거 전략 자료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요거 한 얼마 안 돼요. 3-4페이지밖에 안 된다. 한 10분이면 읽으세요. 5분이면 읽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대응 전략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대응 전략.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고 대응 전략 남겨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캠 오늘 반등했고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더 빠질지는 조금 더 횡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 라는 거 강조 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엔캠 후속주 제가 말씀드린 종목 10% 정도 이상 급등했다가 눌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종목 FI들이 투자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엔캠 후속주 이게 뭐냐면요.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지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엔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엔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죠.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엔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바로 스윙 종목 이건데요. 제가 이번에
언제 하는 거냐면은 2024년도에 들어서 다시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7월 유튜브 시작했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달 지났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까지 구독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정확히는 한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1월, 2월, 3월, 4월 들어서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거의 16,000명 다 돼가고 있죠. 1만 명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1만 명이 왜 늘었겠습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구독자 많이 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진행하고 있는 뭐요? 스윙 투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날 수 없어요.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좀 있는데 손실폭이 짧지가 않죠. 14%, 9%, 7%, 4%, 8% 손실이 좀 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단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단타하는 게 아니고 추세 매매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 자,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놓고 돌리는 흐름, 이러한 흐름들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매수 추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아서 이 구간에서 이탈했을 경우 손절 나왔을 때 손절폭이 좀 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추세로 내려가는 흐름 있죠. 내려가는 추세에서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꾸는 이러한 구간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게 먹으면은 한 2주에서 3주 만에 40% 수익도 금방 나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여기 뭐 대한전선이나 요거 50% 매도를 좀 완료했고 저 최근에 보시면 옵투스 제약, GNC 에너지, 뭐 에이프로젠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GNC 에너지는 지금 벌써 수익률이 40%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2주 만이에요. 2주 만에. 제 개인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 날짜가 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 날짜가 있고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요 이 밑에 쪽에 이거 말고 스윙 종목 더 추가적으로 담아놓은 거 있어요. 한 5종목에서 6종목 정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거니까 꼭 한번 받아가셔서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 종목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타점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종목 제가 이제 무료로 공유 한번 드릴 테니까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손실 날 수도 있는데 이 손절 라인 같은 거 잡아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 수익률은 최고점에서 매도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매도한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더 훨씬 더 많이 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직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100%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실 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 6329 이쪽으로 스윙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5종목 더 추천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이 스윙 종목으로 수익이 좀 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해서 제가 히든으로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히든. 요거 한 번만 받아가시길 바라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자, 우리 항암제 시장 굉장히 크죠?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는 시장이 뭐냐면요. 당뇨랑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 이 시장이 뭐예요? 이제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매출로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릴리. 111로 바뀌었고요. 얘네가 뭐하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최근에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미국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잠깐 반짝하고 죽어있죠? 이거 뭐요?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1차 파동 끝났다는 거. 1차 파동. 지금 2차 파동 시장 구간에 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성장주라는 그죠? 금리 인하 시에 성장주가 올라가잖아요. 금리 인하 시에. 맞죠? 맞죠? 근데 2차 전지는 작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 2차 전지는 매물이 쌓여 있어서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럼 사실 바이오는 3, 4년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성장주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유망한 뭘 체크해야 된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뭐냐면요.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2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2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죠. 릴라의 릴리.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이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짜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디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죠. 매수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얼마요? 8,800원의 매수 타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다?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제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화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화작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대화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